음. 오늘 June 22nd, 2021. It's Tuesday. 준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저자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이고요. 안기수님 옮긴 책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46조 이미지 기록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45쪽 꿈을 이룰 수 있을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크가 이탈리아에 이제 한 달 동안 떠나게 된 것,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자,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마크는 이탈리아로 출발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동안 달성하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다. 일단 가보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을 기록했다. 거기에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베로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된 도시와 푸치니의 출생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인 가족과 친분을 쌓아서 나중에 다시 이탈리아로 오라는 초대를 받는다 등의 미래를 위한 목표도 기록했다. 그러다 갑자기 여태껏 생각지도 않았던 목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사업적인 관계를 형성하자. 그 목표를 쓸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무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무의식의 상태에서 손이 가는 대로 쓴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운명적으로 주어진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가 기록한 목표는 모두 이루어졌다. 가고 싶었던 이탈리아에 갔고 이탈리아인 가족과 친분을 맺어서 언제고 이탈리아에 오면 들으려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이탈리아에서 사업적인 관계도 형성했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날 밤, 그는 한 학교의 파티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연히 푸치니의 페스티벌 책임자가 그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는 매년 여름 페스티벌 때 상영하는 푸치니 오페라의 배역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그 사람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영예이자 특권이었다. 그런데 마크는 자신도 모른 새에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흔치 않은 일이죠. 우연히 오디션의 기회를 잡은 것은요. 이탈리아어 공부를 목적으로 간 거였는데 애당초 노래를 염두고 파티에 간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그날의 출연자 중에서 노래를 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엄청난 기회였죠. 이미지 기록법. 마크는 이 곡을 쓸 때만 해도 가슴속에 있었던 자신의 열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꿈이 담긴 희곡을 썼던 것이다. 결국 마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를 거꾸로 추진한 셈이다. 질문을 알기도 전에 해답을 가졌으니 말이다. 이 무계획적인 접근 방법은 직관의 힘, fractional intuition, fractional intuition, practical intuition, 직관의 힘, 실용적인 직관이란 뜻이네요. 접근과 직관의 힘이라는 독특한 책의 저자 로레 데이가 제시한 방법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Practical intuition, 실용적인 직관의 힘. 마크는 자신의 목표 목록과 로라가 제시한 방법을 결합시켜서 삶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질문을 쓰고 나서 종이를 접은 후 번호가 매겨져 있는 봉투에 무작위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 형식으로 적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지 의식하지 말아야 해요. 무조건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적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야기를 적었으면 분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해요. 이것은 마음을 가라앉았을 때 불쑥 떠오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문제 해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가라앉았을 때 불쑥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를 문제 해결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생각나는 이야기를 바로바로 기록하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생각나는 이야기를 바로바로 기억하면서 실제로 로라는 그녀의 책에서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지 자체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지 자체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가 처음 이 방법을 동원해서 만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은 물에 빠진 한 작은 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한 소년이 호주에 빠졌다. 허우적대던 소년은 점차 정신을 잃어갔다. 결국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다. 천국에는 무지개와 분홍빛 구름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노부인이 물에 빠져 있는 그를 구조했다. 그래서 그녀는 천국에서 다시 살아있는 삶 속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사진은 신문에 실렸고 그들은 평생 친구로 지냈다. 매년 노부인은 로마에 있는 집에서 소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 이 이야기를 쓰고 난 후에 마크는 질문 봉투를 하나 집어서 열어보았다. 그 속에 들어있던 질문은 성공의 신자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그중 어느 것도 나에게 맞지 않는가였다. 마크는 아예 실색했다. 특이하게도 내가 적은 이야기에 꼭 맞는 질문이었어요. 구조된 소년, 물의 이미지, 천국, 크리스마스 때 로마에서 오는 카드 등이 모두 내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일기에 10번 이상 그 질문과 이야기를 적으면서 분석하고 자신에게 줄곧 이렇게 되물었어요. 이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성 존 피셔 신부님에게 전화해서 카톨릭 신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크는 신도를 위한 지침서에 서명했고 부활절에 영세를 받아 신앙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성 요한의 성당에서 미사의 성가대의 지휘자로서 일요일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두려운가? 음. 목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는 일이 왜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는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질까봐 두려워서 마크는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또 다른 흥미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림자 예술가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봤죠. 사실 우리 모두는 삶의 특별 좌석 뒤편에 앉아 살고 있는 그림자 예술가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결심만 선다면 끊임없이 무대 위로 나아가고자 하죠. 그러나 정작 조명을 받게 되면 갑자기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겨서 꽁리를 빼고 맙니다. 난 이런 이유로 자신의 꿈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을 항상 봐왔습니다. 제발 슬픈 얼굴의 그림자 예술가가 되지 마라. 그의 우울한 발자취를 따라가지 마라. 손을 뻗어 당신 삶에 있는 신성을 건드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도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마크의 경우 무의식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는 희곡을 쓰는 행위 그 자체였다. 잠재의식은 그가 인식하지 못했으나 마음속으로 열망했던 꿈을 희곡에 투영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수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면 기록을 통해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1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록하기.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려면 이른 아침에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평소 기상 시간보다 15분 빨리 자명종 시계를 맞추고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종이와 펜을 침대 옆에 갖다 놓고 졸음이 가시지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눈이 아프면 그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기록하라. 만약 다시 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면 그 감정을 기록하라. 이것은 준비운동과 같다. 진지하고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기록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다. 아마 상황에 대한 모든 불평을 털어놓고 난 후에도 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유용한 방향을 계속 제시해 줄 것이다.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지 말고 이 작업을 2주일 동안 계속한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 패턴을 파악한다. 자, 이미지 기록법 사용하기. 삶에 대한 3가지를 생각한 후 그것을 기록하고 종이를 접는다. 그런 다음 번호를 붙인 각각의 봉투 안에 종이를 무작위로 넣는다. 그런 후에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자신이 적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본다. 그 과정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떠오르는 이미지나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양,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써본다. 이야기를 다 쓴 후에는 봉투의 3개 중 1개를 열어서 질문을 확인한다. 잠재의식은 기록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말한다.
잠재의식은 기록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말한다. 그것은 매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단서를 남긴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라. 상징을 해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을 사용하라. 그리고 크게 생각하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을 건드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의기소침한 것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 잠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챕터 3 삶의 기적은 작은 노트에서 시작된다. 목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두뇌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자료를 당신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통해 야심찬 목표를 계획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만약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계획과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계획 일지를 사용하라. 친구 낸시는 텍사스에 새 집을 사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와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는 약속만 남발하고 도통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낸시는 어떻게 하면 건설업자를 부추겨 일을 진행시킬까 고민한 끝에 마침내 조타 일지를 생각해낸다. 조타 일지란 배의 조타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 일지를 뜻한다. 남편이 해군 장교의 자리에서 은퇴하기 전 낸시 부부는 41피트짜리 항해용 선박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이 일지의 위력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해군들이 조타 일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계획 일지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박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장에서부터 기관장, 일반 선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계획 일지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다. 계획 일지를 쓰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난 낸시는 당장 하루 일의 진행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일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일지를 게으른 건설업자에게 건넸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때부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낸시는 이런 말을 애용하거나 한다. 계획 일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낸시에게 이러한 일화를 들은 후부터 나도 이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 특히 커다란 작업을 수행하게 될수록 왜 전력과 하루 계획을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그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한다. 그리고 나 역시 일이 진행 중일 때 꿈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계획 일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또한 실제로 새로운 모험에 착수할 때마다 소형 수첩의 겉장에 계획 일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계획 일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을 써놓는다. 이 편을 집을 짓는 일뿐 아니라 무언가를 완성할 때는 항상 계획을 적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계획 일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음. 사실 계획 일지는 왜 해야 할 일을 기록해내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계획 일지는 해야 할 일을 기록해내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기록하고 이것을 필기구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두뇌가 보내는 정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것과 같다. 두뇌가 보내는 정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소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소중히 다룰 수 있게 된다.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소형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소중히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떠올린 두뇌는 당신의 관심과 존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이디어를 떠올린 두뇌는 당신의 관심과 존중에 너무 흥분해서 더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활기찬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되고 놀라운 상상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순간일지를 사용하라. 아이디어를 수합하는 다른 종류의 메모로는 순간일지가 있다. 순간일지.
나는 이 메모법을 친구인 사라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여행할 때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자신에게 낮에 보고 들은 이미지와 말들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용한 장소에서 낮에 썼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녀가 순간일지를 쓰는 더 큰 이유는 그것이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주변의 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순간일지가 순간순간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에너지와 메시지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순간일지가 순간순간 내 주변에 스쳐가는 에너지와 메시지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스키로스에서 2주간의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나는 자그마한 노트들을 잊지 않고 가져갔다. 겉표지와 대리석 무늬가 있는 고풍스러운 노트였다. 나는 노트 앞에 각 참석자 이름을 적고 순간일지라고 썼다. 그러고는 참석자들에게 그 노트를 나눠주면서 어디를 가든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세미나 두 번째 날이 되자 참석자는 순간일지를 써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다. 보고 들은 것, 자신의 느낌을 기록할 공간이 생기자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고. 순간일지로 인해 그들은 좀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순간일지. 주변의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효력을 발휘했다. 30분이네. 참석자들이 해변이며 음식점이며 민속박물관 등 섬의 온갖 곳에서 순간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참석자들과 함께 에게해 끝에 위치한 스키로포올라라는 나이트클럽으로 춤을 추러 갔을 때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두들 한껏 흥이 고조된 모습으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는데 세미나 참석자의 일원인 브리아 누만이 홀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하고서 마치 신참 기자처럼 열심히 떠도는 생각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2주간의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우리는 순간일지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2주간의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우리는 순간일지가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 자그마한 노트를 가지고 다님으로써 그리스에서의 체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알고 경이감을 나타냈다. 숨겨져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거듭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은 선물이죠. 서레이에서 온 노니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일지를 가지고 다니면 이 책의 일장에서 설명했던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더욱 기민하게 만들 수 있다. 계획일지나 순간일지를 항상 옆에 두고 있으면 베네피질에 잠 깨, 눈 떠, 주변에 있는 신호를 파악해, 삶이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더 자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 보다 보면 어느새 더 많은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June 22nd, Tuesday, 2021.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원성님부터 독후감 나눠보도록 할까요? 제목은 체스넛 스트리트 계속 읽으셨네요. 저자는 메이브 빈치. 좀 더 또렁또렁하게 읽어주세요. 메이브 빈치요. 네이브 빈치. 네. 그쪽에서 이름이 애나라는 사람이랑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나랑 데이비드는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데이비드가 리타라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음. 애나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 생일 파티 때도 일을 한다고 하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음. 그 그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출장을 간다 하고 그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음. 그래 가지고 그 애나란 사람이 그 사람 친구 셀리라는 사람이랑 그 데이비드 누나인 에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랑 데이비드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 보는 거죠. 음. 특별히 느끼신 점 있으실까요? 어 그 어 딱히 없으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냥 이쪽에서 그 데이비드가 거짓말을 쳐서 사람 음.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거짓말 치면. 음. 그럴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독후감 나눌게요. 저는 착한 아이 백천수 씨라는 오늘은 다른 책을 책 읽으셨나요? 네, 어제 다 벌써 읽었어요. 다 읽으셨어요? 책 제목이 네, 안 보이는데요? 착한 아이 백천수 씨요. 이렇게 보여줘. 착한 아이 백천수 씨요. 착한 아이 천수 씨. 백천수 씨. 네, 저자는요? 저저 손서은이요. 어? 손서은이요. 손서우님. 네. 네, 나눠주세요. 전에 그 여자 2명이 해외 봉사를 나간 한국 현지 한국인 2명을 데리고 가서 음. 그러니까 납치를 해서 그 아이들을 훔친 후에 그 아이들을 보관하기 음. 위해서 거기 해외 봉사 케냐의 어떤 아주머니의 음. 딸을 죽이고 음.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뉴스 기사가 뜨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음. 여기서 백전수 씨가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각 나라마다 2명밖에 되지 않아서 시험을 치렀는데 백천수 씨가 그중에 뽑힌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백천수 씨가 방학 때 케냐로 케냐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천수 말고도 어쩌다가 그 해외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한국인 승아라는 게 있는데 음. 걔네 둘과 그리고 다른 나라 아이 항상 뭔가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마버렛이 있는데 음. 이 셋이서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읽었는데 음. 처음에 막 아이들이 유괴되고
납치하고 막 죽이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약간 결말 같은 걸 암시해 주는데 뭔가 벌써부터 결말이 예상되는 기분. 어떤 결말이 예상되시나요? 일단 납치된 아이들은 결국에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납치됐던 아이들은 오히려 그 납치된 순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해질 거고, 그리고 납치한 사람들은 결국엔 체포될 것 같은. 이렇게. 자, 책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predict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으면 재밌죠. 그리고 또 네. 읽었을 때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I got up too early this morning. I think I went to bed around 11, but I got up 3:30. 3 o'clock, 3 o'clock, 3시에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 여름방학 특강을 이제 기획을 하느라고, 아, 데니엘 선생님이랑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서로 얘기하는데 5시 반까지 거의 5시 넘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와서 오니까 책을 10분 읽었는데 눈이 정말 안 떠지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장소가 다르죠. 뒤에, 이게 뭐지? 스텝 브라운지, 선생님 우리 휴게실 있잖아요. 학원에 네,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기대서 약간 엎드려서 한 5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읽을 수 있었는데 마침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게 잠이 몽롱한 상태에서 생각이 나는 것들을 다 막 적어보래요. 그게 이제 음, 계획일지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더 자고 싶은가? 그러면 그런 마음까지도 한번 써보래. 그래갖고 용기를 내서 너무 졸리니까 이제 눈을 감고 한 이렇게 잠깐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눈을 뜨니까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계획일지랑 하나는 순간일지인데 계획일지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안 짜놓으면.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이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건설업자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일이 진척이 안 돼. 근데 미국에서 정말 특이한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일주일이면 지을 집을 걔네는 막 6개월 동안 지어요. 진짜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 그래서 야 정말 음, 저렇게 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막 그럴 정도로 그 선생님이 살던 동네 그 렌초 쿠카mon거라는 동네는 이제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고 새로 집 짓는 데도 많았는데 집 짓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오늘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은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 지을 집을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잘 안 짓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계획일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자한테 건넸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계획일지를 건네주자마자 일이 착착착착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계획일지 찬양되게 돼서 집이 계획일지 없이는 집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자기가 만들어냈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계획일지를 쭉 순서대로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시험 공부 계획과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일이 계획대로 탁탁 진행되진 않지만 계획 일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돼서 그 다음 걸 캐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지중해 어떤 섬인가 어디로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에 가서 그리스의 스키로스에서 2주간의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자그마한 노트들을 가져가서 겹표지에 이제 순간일지라고 쓰고 참석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간단히 기록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게 아주 놀라운 효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그 클럽에 가서 밤에 막 춤추고 노는데도 한쪽 구석에서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순간일시를 쓴 이렇게 그 소감들을 나누는 그런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겨져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거듭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은 선물이죠. 라고 어떤 사람이 기쁨에 이렇게 차서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순간일지를 가지고 다니면, 어, 인생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글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그 순간일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기록을 하면, 일장에서 설명했던 그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더욱 기민하게 되어서, 대뇌피질한테 잠깨, 눈 떠, 그 다음에 모든 신호를 음, 파악해, 삶은 내 편이야 하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메모를 안 하죠. 메모 안 해요. 어, 그리고 저 뭔가 자료를 나눠주면 다 버리고 가요. 안 가져가. 선생님이 아, 그 단어 외우라고 단어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장 외울 거 만들어주고, 스크립트 계속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제가 깜빡하고 안 나눠주기도 하지만 나눠줘도 어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봐보면 이렇게 자리에 또 놓고 가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록하기를 싫어하고 뭔가 뭐 메모지 가지고 다니기 싫어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작은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뭔가 크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항상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수첩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냐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록해서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영어 실력이 참 늘어날 텐데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작은 노트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학원에 있나? 한 명 봤어요. 한 명. 최근에 음, 그 친구는 6학년인데 영어 진짜 못하는 친구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파닉스를 인지해요. 음, 근데 한 가지 훌륭한 점은 그렇게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계속 적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이 친구 영어 좀 빨리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나도 계획 일지가 그 뭐지 계획 일지 쓰고 순간 일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 생각날 때마다 다 기록하고 또 자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계획일지 도움적 그리고 짬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칠판에도 뭐 기록해 놓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칠판이 많은 게 특징이잖아요, 제가. 근데 칠판 기록하는 거 확실히 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죠. 안 그러면 자주 까먹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계획일지와 순간일지에 대해서 많이 졸렸는데도 여러분 덕분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음, 우리 예진님은 지금 딱 일주일 남았나요? 시험이 며칠인 거예요? 네, 7월? 6월 28일이요. 6월 28일 같이 있는 날 시험해봐요? 월요일 날? 그 28, 29, 30에 봐요. 28, 29, 30. 그러면 영어 시험은 언제예요? 30이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구나. 그러면 전방 네, 아이들은 28일 날 시험 보고 화요일 날 와서는 우리 예진이는 직전 보강해서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자, 29일 날 선생님 그렇게 알고 자, 어제 그 책 마지막 그 직전 보강은 교과서 중심으로 쭉 하고 또 성복은 특성상 외부지문 많이 낸다고 했으니까 외부지문 날마다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사랑합니다. 덕분에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7시 다 됐나요? 아니요. 아직 시간 좀 남았네요. 자,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7시까지 열을게요. 저도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이어서 56쪽에 아이디어 상자를 만들어라. 요 책,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번뜩이는 영감에 급작스런 물결은 순식간에 왔다 가버린다. 그 순간의 공부를 난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등장하는 왕의 말이다. 이 말에는 왕비가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포마저도 잊어버릴 거예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적어라. 많은 대기업 CEO들이 벽에 상자를 설치해놓고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닌다면 바로 그 수첩의 아이디어 상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것이다. 아이디어를 끌어들인다. 아이디어 상자는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는군요. 아이디어 상자는 스프링에 달려있는 노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제본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 묶음이라도 좋다. 단지 아하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효력을 발휘한다. 최근에 사업자 맨해튼을 방문하면서 존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뉴욕 법과대학의 학장인 동시에 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토련 교사이기도 하다. 뉴욕 법과대학 학장인 동시에 그에게 끊임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그의 기록 방식에 대해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그는 나에게 명쾌하고도 간단한 자신만의 아이디어 상자를 알려주었다. 그는 항상 안주머니에 줄이 없는 흰색 카드를 한 문구씩 넣어 다닌다고 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한 장씩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묶지 않고 한 장에는 단지 하나의 생각만을 기록한다고 한다. 한 장에는 단지 하나의 생각만을 기록한다. 그리고 생각을 일단 기록한 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그의 말을 빌어서 또 표현하자면 하나의 생각이 처리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처리 완료. 그는 개인적인 것이든 직업에 관한 것이든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은 카드에 적는다. 가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지. 혹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거나 과거에 했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하곤 하지. 내 기억 은행 속에는 항상 생각들이 있어. 이 방법의 요점은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재빨리 카드에 기록한다는 데 있다. 존은 종종 워싱턴 스퀘어 공원을 거닐거나 약속 장소로 행하는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했다. 때로는 한 번쯤 불현듯 아이디어가 번쩍이거나 면도를 하는 중에 떠오르기도 한다고 했다. 학교에 나갈 새로운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매우 특이한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 어디를 가든 그는 항상 카드를 곁에 두고 쉽게 잊혀질지도 모르는 생각을 꽉 잡아서 기록한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있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 때로는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은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기록하는 거야. 조는 시간 약속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아이디어를 버리고 나머지 아이디어들은 적절한 사람에게 주거나 일이 완수될 때까지 파일로 보관한다. 그가 사용하는 아이디어 상자는 낱장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적절한 인물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면에서 단순히 할 일을 기록하는 목록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카드들은 존이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대학이 지역 공동체에서 발휘하는 지도력과 본인의 지도력에 대해 특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들이 그것을 완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실제보다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와 긍정적인 단어들을 힘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그것들을 구체화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지. 그것들은 구체화될수록 효력을 발휘하지. 예를 들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지역 공동체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것 자체가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야. 기회 등을 표현하는 순간부터 기회 등을 표현하는 순간부터 이 단어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든. 이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야라고 그는 강조한다. 기회는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다. 지도력이란 이미 존재하는 기회를 다른 사람 위해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존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가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답을 얻을 수 없어. 창의력도 그렇고. 그는 헛겠다. 창의력 상자. 아이디 박스. 지도력이란 이미 존재하는 기회를 다른 사람 위해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을 뜻한다. 지도력이란 이미 존재하는 기회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글로 표현하는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존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가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답을 얻을 수 없어. 창의력도 그렇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답할 수 없죠. 창의력도 그렇고. 그는 확고했다.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카드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욕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야.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방법을 알고자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없다면 결코 해답은 나올 수 없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방법을 알고자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없다면 결코 해답은 나올 수 없어. 그는 기록을 통해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돕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돕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 여기 2021 읽기 영상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제별로 노트를 사용하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책은 성공을 끌어들이는 기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은 앞으로 인생에서 일어날 모험을 예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록은 앞으로 인생에서 일어날 모험을 예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노트에 빈칸을 채워나가는 일이 특별한 기쁨을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글들로 인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년 전에 리졸리 서점 카탈로그를 보고 오페라 저널을 주문했다. 작지만 보석 같은 노트였다. 빅토리아풍의 그림으로 꾸며져 있어 우아할 뿐 아니라 각 페이지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이 책에 한없이 매료되었다. 그것의 자그마한 크기와 흥미로운 구성이 매혹되었다. 노트의 전반부에는 공연명과 주연 배우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쭉 적는 공간이 있고 후반부에는 공연명, 공연 볼 날짜, 공연 장소와 감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글이 시작됩니다. 라고 적힌 편말을 된 통통하고 귀여운 천사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각 페이지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 필요할 때 앞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이 노트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연을 본 장소가 모두 시애틀이라는 사실이 말이다. 물론 시애틀에는 세계적인 오페라단이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공연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장소란에 온통 시애틀이라고 적는 것은 참으로 맛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샌디에고에 살고 있던 친구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기회였다. 시애틀에 아닌 다른 곳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래서 친구에게 라트라비아타의 공연 시기에 맞춰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표 2장을 예배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노트에 다른 공연 장소를 적을 수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